약속된 결혼 파티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곳을 찾아오니 꽤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내어 직접 사연을 나타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 시련을 감당할 힘을 얻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지만 이렇게 말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아요. 저의 친정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쉬운 것이 아니며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눈물을 흘리며 견디느라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에 이런 상황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연애 중이던 상대방도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환자가 있어서 주의해야 했어요. 면역력이 매우 약한 환자라 조심해야 했죠. 제가 감기에 걸리더라도 환자를 면회할 수 없어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신경 썼어요. 제 연인도 그 상황을 알고 같이 조심하려고 했고 엄마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노력했죠. 그 사람의 가족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제 어머니가 병원에 있어서 정확히 듣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예민한 상황이어서 다른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연인과 그때 만났지만 엄마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부담스러운 일로 보이고 결혼 여부를 모르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연인과의 만남을 거부했어요. 얼굴을 보고 뭐 좋은데 자꾸 만나자고 한다며 싫어하셨죠. 결국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결혼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는데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서운해하는 표정이어서 저도 그 부담을 느꼈죠. 가족 중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인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강인한 마음으로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오빠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치료 과정은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겼고 특히 이야기 주인공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엄마의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연인의 설득으로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와 오빠를 위해 고생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걸어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회사 다닐 생각을 해요. 엄마께서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늘 연차와 잔차를 사용하며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날 오빠를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깜빡 잠에 들어 서구 오빠를 버리고 내려주게 되었어요. 그 후로 오빠를 찾으려고 했지만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태가 해결되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겉으로는 마음이 급해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형님은 보통보다 빠른 걸음걸이도 아니었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형님은 똑똑하셔서 이런 걸 당장 깨닫겠지? 그 사이에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 경찰이 놀이터에서 오빠를 찾아내서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꼈. 부모님께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비밀로 숨겨둬야 했어. 그러다 보니 오빠의 수발과 친정 엄마의 수발을 듣고 있자니 스트레스 받았고 바쁜 직장 생활에 시달리면서 결국 오빠는 시설에 들어가게 됐어. 시설에 가면서는 여유를 찾았지만 오빠를 보낸 것은 너무 슬프고 마음 아팠어. 연인은 항상 곁에 있어줘서 위로받을 수 있었어. 그때 연인을 보며 결심했어. 결혼은 반드시 올바른 사람과 해야겠다고. 그래서 예비 신랑이 할 말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어. 여름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을 고려 중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아마 이번 여행은 아니겠지만 여름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좀 힘들겠어. 엄마의 치료도 다시 시작하는 시기니까. 가족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한 이후 같이 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나도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홀어머니라서 친척도 없어.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시고 오빠는 면회에도 가야 하고 미안해. 휴가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지 못하면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이라도 가자. 그리고 내 연차는 회사에 이미 모두 써버렸어. 올해 쉬는 날이 없어. 왜 없어? 연차는 쌓여 있는데 휴가는 정해져 있는 건데 어디다 썼다는 거야? 나도 사회생활하는데 회사에 빠지면 안 돼. 예비 신랑이 실망할 거야. 실제로 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그동안 보여준 태도는 모두 변했어. 오빠의 면회 때도 그랬고 예비 신랑이 나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야.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은 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족이 아닌 예비 신랑이 있는 것이었어.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생존율과 더불어 완치라는 것이 대단한 일이야. 그럼 이제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놀러 다닐 수 있겠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겠지? 아, 장모님이 아프셔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놀아도 되겠지?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선택이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을 더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넘어갔어요. 이전까지 받은 도움과 비교하면 그 말은 사치스러울 뿐이었어요. 사실 예비 신랑과 보낸 시간보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함께한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예비 신랑이 불평을 할 만할 텐데도 어머니의 치료 중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는 기뻐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런 마음만큼 내 안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 고생한 마음이 너무나 컸었어요. 무거운 일에도 가볍게 말하는 그 모습에는 아픈 마음도 있었지만 하지만 예비 신랑을 받아들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돕았던 경험 때문이었어요. 가족이 아플 때 타인이 도와주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깊게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불안할 수도 있는 마음에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말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해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지 않도록 하기를 바랐어요. 어머니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실로 간절했어요. 구석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비 신랑과 꽤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며 본격적인 연애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틈만 나면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예비 신랑은 틈틈이 나에게 엄마의 안부를 묻기도 했었죠. 드디어 항암치료 뒷수습을 하는 암 환자의 딸로 산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그동안 예비 신랑과 하고 싶었던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언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올지 모르기에 휴대폰도 내내 손에 쥐고 있어야 했죠. 병원에서 전화 오면 바로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병원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어 해도 제 시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온전히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예비 신랑은 관치 한정지라는 말로 세상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제 여행도 가고 멀리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할 수 있겠어요. 양평의 두물머리도 알아봤는데 거기가 데이트 명소의 핫도그가 정말 맛있다더라고요. 우리 내일은 거기서 데이트할까요?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서 전화 올 일도 없겠죠. 전 솔직히 쉬면서 충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비 신랑이 그렇게나 기뻐하는데 장단을 맞춰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양가에서 결혼에 관한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엄마가 아파하셨을 때 건강해지고 나서 저를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 텐데 당신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많은 것을 처음부터 잘 쓰셨네요. 그럼 곧장 자식을 집에서 배출하던 것을 보면서 내 삶을 모두 사라지게 할 건데 이런 소원을 빌게요. 왜 그러세요?
내가 예전부터 아이들을 낳아주었고 그곳까지 돌봐주고 살아온 것을 보고 가야 할 텐데 잠시만, 엄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가 완쾌하셨고 괜찮으시니까. 그리고 저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분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안심해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함께 사진 찍어도 제 얼굴은 시들할 일 없을 거예요. 결혼을 계획해야 할 때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빨리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삼겹살도 해먹어요. 그만큼 젊어질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마요. 전에 먼기 전에 시집 신경부터 빠기다가 결혼된 사진에 내 얼굴이 시커렁될까 걱정돼 모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하려 하고 있어요. 더 말하며 인사하고 싶어요. 당연히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며 준비하나 봐요. 조금 어려워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에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셨는데요. 정말 걱정해서 잠 못 이루었어요. 인사를 하러 갈 때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방은 많이 위험할 수도 어쩌고 저에게 물으셔서 엄마의 걱정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하단 말이에요.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 오피스 이야기도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다니까 또 걱정돼 답글이었다. 호호, 응 그러잖아.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네.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 있대. 오히려 그럼 걱정돼? 일단 그 사람과 함께 하라고 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상대로서 매장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 너도 걱정 막할 우왕지랄 위해 대충 준비하는 거야. 너에 대한 직급할 때에 추다 그 사람과 함께 사진을 보았습니다. 생일 축하 발었고요. 그 뒤에 자기 스스로 사진을 찍은 다상스러운 날에 정신을 차려 직하해서 얼마나 질리게 잡다미 사이에 얼굴은 어느 정도 평작인데 그쯤 부지럼에 그뿐 이빨이 조금 부족하니 조금 얼굴 찌푸림이 와중에 산맥 같은 바다 급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시설에서 계속 지낼 것 같고 오빠도 시설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족들끼리 잘 처리할 거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미안하고 내 맘을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조금 화를 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을 거예요. 정말 조심했다는데 그 마음이 조금 이해돼요. 나도 물어봤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내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다면 가족력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해서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예상 질문에 대비해서 대답 준비도 했고요. 그래도 미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 내 손을 꼭 잡아줘서 용기를 줬어요. 되겠지라는 말도 그렇게 임신이 가능하다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위안 판정 받았고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암이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재발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해요. 천이도 잘 된다고 하던데 그러시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예비 신랑이 오히려 나서서 수습을 했어요. 엄마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전인이 재발이 그런 죄수 없는 소리를 해요. 병원에서 완치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께서 얼마나 굳건하신 분인데 잘 견뎌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완치한 정도 받은 거니까 기뻐하기 해요. 예비 시아버지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킁킁거리시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순간 아이 집에서 내가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 꽤 우울해졌어요. 예비 시댁과의 만남 이후에 저희 집에 와서도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솔직히 예비 시댁에서 두 팔 벌려서 저를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고 뜨뜨미지근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너무 환영해주면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유 모를 질투심 같은 게 생기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며칠 사이에 엄마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고 나 요즘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약 때문인 건지 뭔지 완치 한 종 받고 괜찮다가 갑자기 니 또 겁이 나고 그러는구나. 기력이 없는 것도 같고 말이야. 큰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니 그렇게 몸이 영 좋지 않으시다고 해놓고서는 예비 사위에게 직접 차린 밥을 먹여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며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쓰러지셨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 전화를 회사에서 받고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께서 항암 치료를 하실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당연히 약속은 미루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암 이력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글쎄 제발 암이 아니길 바랄 뿐이에요. 위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지금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 상황이 조금 심각해진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3개월 전에 와서 추적 검사를 했을 때만 해도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고요. 장암이라는 게 그래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좋은 바로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진행 속도가 무척이나 빠를 뿐더러 작게 시작한 것이 3개월 만에 크게 번진 것 같아요. 사실 췌장암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랑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고 시설에 있는 오빠는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했던 약속도 무기한 미루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아졌는데 병원에서는 다시 한번 저를 충격시키는 말을 하셨어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하시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상태라면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정말 기도만이 남아있어요. 하늘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 이런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은 이런 때일수록 결혼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빨리 결혼해서 함께 이겨내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결혼 준비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양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너무 걱정스러워요. 딸이 시집을 가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도 안 되어 본 적 없는 장모님이지만 이미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못해요. 장모님의 병에 대한 걱정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봐요. 병에 걸려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우리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잘 준비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체력은 정말 좋으니까요. 당신이 내게 화를 내도 다 받아들이겠어요.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날 설득했지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꼈어요. 엄마도 결혼 준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딸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해.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도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쁠 거야. 내가 그 모습을 한번 볼 일이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았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몰라. 엄마는 왜 죽어야 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내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니 언제나 결혼하지 말고 평생을 함께 살자고 했는데 나도 늙었나 보다.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엄마가 계속 허약한 목소리로 말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예비 신랑이 하는 말을 듣니 결혼이 효도인 걸까 생각해봤어. 엄마가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싶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어. 결혼식을 한다는 게 효도일까 아니면 소속일까 고민하게 됐어요. 결국 예비 신랑과 상의한 끝에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결정했고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해 결혼식을 연기할까 생각해봤어. 엄마가 떠나신 후에 하는 건 어떨까 고민하게 됐어. 사돈이 떠난 후에 결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죽고 결혼식 후에 죽는 것인데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안 가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서행가 되어버리고 싶지 않아. 결혼 후 바로 병술발을 들으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 그 간접적임이 없어요.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이라. 왜 그런 생각을 해? 사람이 눈치를 볼까 봐 말을 안 해도 우리 아들이 눈치를 볼 것 같아 평수발을 들 것 같아 정말 요청 조금 달랐어. 주관적성 장애인 아니, 가족력이 너무 많아서 아니니? 내가 얼마나 불편한데 왜 당일 드러내게 불편한지를 말하지 않고 그날을 왜 정말이야. 그날을 구체적으로 불편하다 말했으면 오히려 내가 마음에 들면 너를 내버려 두었니? 아드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즉사귀 예외 나 자신이 사랑한대. 나를 받아줄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아들이 평수발하게 터졌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제발해. 우리 아들이 평수발 생겼는데 결코 안 돼. 내가 시키는 마음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전 위암 항암 치료할 때 한 번도 완갈라는 말 한 적 없어. 오히려 의가 온다고 했으면 알아 했겠지만 불편한 게 싫어서. 내가 넘나 안 마렸는데 왜 무례한 사람으로 만드냐. 그때 결혼 전이었는데 지금 결혼 대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위에게 당나게 바라는 게 있지 않겠니? 마음이 바뀔지 어떡하냐. 사돈이 떠난 후에 결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죽고 결혼식 후에 죽는 것인데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안 가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서행가 되어버리고 싶지 않아. 결혼 후 바로 병술발을 들으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 그 간접적임이 없어요.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이라. 왜 그런 생각을 해? 사람이 눈치를 볼까 봐 말을 안 해도 우리 아들이 눈치를 볼 것 같아 평수발을 들 것 같아 정말 요청 조금 달랐어. 상례 안동 세상 가면 그때 해 나른다. 그전까지는 결코 못해 가족력 있는 거 다 무시하고 100번 양보해 결혼을 시키는 거라고. 그게 바로 내 뜻대로 한다 이야기. 난 세상이 아이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 죽으면이라고. 내 이야기를 전혀 망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암 치료도 완전히 이겨내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버틸 것이라고요. 그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이겨내겠는데 한 번의 항암 치료로도 머리카락이 다 떨어진다는데요. 아휴,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에 항암 치료를 또 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치도 안 좋다며 장암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세상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죠. 제발 제 앞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결혼도 못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한 사람이라도 겁쟁이가 될 일은 없어요? 오히려 가족력이 있는 게 불안해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눈치를 주시겠죠? 저는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우리 부모님께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나도 솔직히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잘 된 거라 생각하겠어요. 누가 행운을 부르는 걸 아쉬워하지 않겠어요. 잘 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셔서 도망가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건가요? 예비 신랑이 전화를 쉴 틈 없이 계속해서 걸었대요. 제 마음도 없고 전화 받고 싶지도 않아서 무음 모드로 했는데 전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홀뱅인 채로 유지했어요. 파혼을 결심했고 전화는 왜 받겠어요?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때도 아니고요. 내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이제는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나랑 결혼해야 한다고 보내더라고 해. 이대로 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소린데.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 엄마 사과하게 해줄 테니까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줄게. 아 제발 한 번만 전화 좀 받아줘.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는 하지마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줘. 그런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정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집착하는 게 무서워지기까지 했어. 문자 메시지에도 대답을 안 하고 결국 차단까지 걸었더니 다음날 저녁에 왔어. 저녁 시간에 우리 집에 가족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어. 누구지 택배인가 했는데 아빠가 문을 열었더니 놀랐대.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서 뭐지 하고 있었거든.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쩍 보니까 소슬하게. 여기서 무슨 얘기야 이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오게 됐어? 내가 주소를 말해준 적은 없었는데 진짜 최악이었어. 나의 아파트 동 호수를 따로 말해준 적은 없었거든. 이전에 만난 사람들한테도 말 안 해줬어. 근데 우편함을 뒤져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우리 아파트 동이 3개뿐이었는데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어. 실은 스컬에 들은 생각이다. 저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는데 이혼을 미리 제안한 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름 끼치는 팔을 문지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며 결혼을 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알아들었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진실을 부인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붙잡기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도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너 없이 못 살아 라는 말을 한 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았지만 결혼을 거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낸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혼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모두가 진정되길 바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결혼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면 결혼이 없어도 명분이 없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니요. 우리 어머니는 안 죽으실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여 오래오래 살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길래 그런 말을 해? 무슨 소리야? 아니,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시아버지가 왜 죽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못이라는구나. 아니. 제 얘기도 마저 들어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입장이 있거든요. 오해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고통을 보고 싶을까요? 역지사지란 말도 있잖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처부모가 암이래요. 그럼 시키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이 집에 창남이 있지만 그 창남이 제 아들이 고생하게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지적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고생할 거야?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까? 제가 언제 병수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게 머리맡 해주자고 했잖아요. 병수발 같은 건 자제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애초에 시킬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말을 하고 해주지 않으면 그건 병신이에요. 우리 아들이 너를 좋아한다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까. 너는 양보라는 게 없니? 나 참 기가 막혀. 왜 크게 말을 지르고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약을 먹고 누워 계시니까 조용히 해요. 닥쳐.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게 했겠어? 결혼 전부터 저렇게 나오는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내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겠다. 그것도 사돈때가 아파진 것까지 살펴보면서 이런 집에 이양을 하러 왔다. 너도 마음 좀 닫아봐. 그냥 내가 하나하나 얘기해주면 될 거야. 내가 말했던 그 어떤 코너도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 말을 듣고도 결혼 생각한다면 반분이지요. 아무 일 없으니까 떠나세요. 우리 딸이 매우 강단 있는 결정을 잘했네. 저런 막대한 집안과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머나, 뭐라고 하지?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 집 아줌마에게 보양식을 해준다고 해서 얼마든지 말을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 우리 아들은 사정사정해. 내가 오골개를 돌아주고 수육도 해주고 했는데 고맙다고는 말도 안 하고. 아이야, 제발 엄마 좀 가만히 하게 해주세요. 절대 파혼하지 못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무슨 파혼이고 이런 멍청한 소리를 왜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목을 매달고 싶다는 거야? 잘난 거 없는 평범한 사람한테 그런 거라고. 그럼 나는 뭐가 그렇게 특출한데 사랑한다는데 그런 거 일일이 왜 따질 필요가 있어요?
뭐가 특출난 거지? 내가 특출나게 키웠는데 내가 하는 가게 너에게 물려주겠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그 회사는 빨리 떼어치우고 음식을 배워서 일하고 살면서 얼마나 값진 일이냐. 나는 예비 씨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위치도 몰랐어요. 예비 신랑이 몇 번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거기서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붙게 되면 어떻게든 시집살이를 한번 시도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가서 일이나 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원하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한국어로 제공하시기 바란다면 편안히 말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좋은 전개로 이루어졌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지 않고 외가에서 물려받은 건물을 절대로 떼어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다루실 생각조차 없었어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건물이 바로 우리 엄마의 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가게를 방문한 적도 없고 가게의 일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죠.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의 남편은 주변에서 어느 동네에 위치한지만 얘기했고 저희 엄마는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더라도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가가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엄마는 건물을 임대할 때 한 번만 보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고 그때도 건물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돈만 받아갈 정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기묘하게 모두를 한자리에 뭉쳐놓았죠. 부모님을 비롯한 모두가 모여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먼저 입을 열었던 것은 아버지였고 그곳에 들어올 새 입자인 갈비찜집의 주인이라는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의 건물에 새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이라는 사람이 그저 저 세상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 집에 출입하는 세 사람, 3인조, 이 병수발을 몽땅 다 가지고 있어 어찌나 그랬겠어요. 그들은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결혼시켜줄게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 배 타돈 인간들이 찾아오지만 결혼 계획은 없다니까 병수발을 결코 들지 않겠단다고. 당신이 죽으면 결혼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지 뭐예요? 정말 우리 딸이 파와할랬다 해서 집에 나타났는데 소름 끼치게도 그러더라고요. 이럴 수가요. 엄마의 표정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모습이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대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런 집에 결혼시키고 싶겠어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딸이 드레스를 입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 힘내는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심코 할 수 있어요?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도와주려는데 그런 상황이야말로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결혼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래, 난 내가 빠져서도 우리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어차피 누가 가족입니까? 결혼시켜주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봐요, 내가 언제 결혼을 하려고 했나요? 한 번 병원에 놀러 갔다고 해서 자꾸 따라오지도 말라고 쫓아내기까지 했지. 그게 바로 저예요. 엄마께서 진지하게 대해 연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치만 계시고. Here is the retelling of the story in Korean.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 이때야말로 그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 건물을 제게 증여하신다고 했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장 주세요. 제가 관리할 테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변호사와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너 증여해 주려고 절차 밟고 있는 중이니까 보채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겠는데 순서라는 법이 있는 법이죠. 그 말에 갑자기 예비 시모가 그 인간이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가면서 어떻게든 말을 섞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런 인연도 참 본기 힘든 건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려던 집안이 떡 건물주님의 집안이었다니. 인연이 참 깊네요. 이제 와서 인연이라고. 인연은 무슨 인연입니까? 악연이랍니다.
이제 당신 애들이랑 파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절대로 결혼 안 한다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싫다니까 결혼 안 한다고요. 제가 성질을 부리며 이야기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에게 옆구리를 팍팍 치더라고요. 아이 무슨 버튼을 누르면 말을 하는 인형도 아니고. 옆구리를 찌르자 아자 조건 반사로 예비 신랑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 너만이 유일한 내 사랑이라니. 지난 이야기 다 잊고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고.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거 다 사과하고 포옹하면 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도 원하니까 내가 판대하기도 참 그렇고. 예비 사돈 얼굴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은데 결혼 빨리 시킵시다. 딸 시집 가는 건 봐야 돼요. 그렇게 파라고 바랐는데 안 그래요. 엄마가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현재 장인어른과 장모님 얼굴에 좋은 표정이 없어 보여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나 봐요. 너무 제 생각만 하다 보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오해를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좋다는 애들도 우리의 욕심으로 찢겨져 가는 것 같아요. 결혼시키자고요. 네, 우리 엄마, 결혼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저 찌질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고 손주도 안 보고 저랑 함께 천년만년 살다가 가겠니까 제발 걱정 말고 이제 좀 꺼지세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 둘 다 꿀을 물은 벙어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빠는 용감하게 주방으로 가셔서 찬물 한 잔을 가져와서 그 인간들을 향해 뿌린 거예요. 당신네 같은 집안 사람들과는 결코 사도나 안 맺겠다는 말이 있고 없을 일이지. 역지사지 지랄하네. 우리 집에서는 그쪽 집안과는 다르게 사위한테 병수발을 들게 할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 멀쩡하게 가족력 없는 집안을 찾아가서 행복히 사세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아니, 그 욱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걸로 파혼을 한다고요? 애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파혼을 할 때 잘 됐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건물을 주셔서 그런가요? 아니, 내가 오해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병수발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겠어요. 안 싸도록 병수발은 내가 참겠어요. 도와줘요. 내가 만들어주겠어. 잘 먹어야 힘이 나는데 밥에 뭘 탈 줄도 알고 보양식을 맡기나요?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빌빌거리길래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이후로 무모함 없이 다시 한번 통보했고 질질 짜면서 예비 신랑이 빌었지만 무시했어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몬 가게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엄마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탐만하다가 결국 날뛰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달 뒤 건물 증여가 완료되자 월세를 올렸어요. 6년 동안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리겠다는 소리에 분해했어요. 계약 종료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쫓아낼 예정입니다. 복수는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야? 앞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평생 열심히 살게 하겠어. 내가 하는 복수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결혼 준비와 월세도 많이 봐주고 내린 결정이니까 너무 쓴소리는 삼가주시고 많은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릴게. 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